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산 기상 장비는 연구실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고 현장은 여전히 외국산 장비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2012년 이후에 80여 건의 기상 장비 R&D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 중에서 몇 건이 지금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까? 28건 정도. 네, 28건에 불과하죠. 10개를 개발했는데 3개만 쓰고 7개는 연구실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실제 조달과 연계된 장비는 얼마나 됩니까? 실제 조달과 연계 10% 10% 미만이죠. 네.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247억 원입니다. 세금으로 만든 기술인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에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사이에 외국 장비가 우리의 관측망을 채우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레이더 그리고 바람 관측 장비, 강수량계 등 핵심 장비의 70% 이상이 독일, 중국, 미국산 제품들입니다. 우측 상단의 사진은 폭우 그리고 태풍 예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X밴드 이중 편파 레이더라는 장비입니다. 한 대에 50억 원이 넘는 국가의 장비죠. 이거 정부가 2011년도에 자체 기술로 개발하겠다라고 했었죠. 네, 그랬습니다. 개발됐습니까? 그 기술 단계 7단계 정도까지 개발이 되고 8, 9단계까지 못 갔죠? 못 갔습니다. 현장에 한 대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 여전히 외국 장비에만 기대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도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 장비를 개발한 이후에 시범 운영 그리고 성능 검증 양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 기상청 R&D 예산 885억 원. 네, 그 중에서 새 장비를 실제로 시험하고 성능하는 데 쓰인 예산이 불과 4억 원, 0.5%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기술이 완성돼도 현장에서 써볼 예산이 없으니까 연구실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장비의 성능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검증 기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현재로는 이제 형식 승인 가기 전까지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러니까 국민은 국산은 믿기 어렵다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신 거고 이 인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자는 기술을 개발하지만 기상청은 외산 장비를 유지하고 세금으로 만든 기술은 현장에서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 장비는 단순한 기자재가 아닙니다. 정확한 예보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안전 인프라입니다. 세금으로 만든 기술이 국민의 안전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실패입니다. 이제는 연구 개발과 현장 적용 사이에 빈칸을 메워야 합니다. 기상청은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장비가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시험, 성능 확인, 생산, 수출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그런 예산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공식 인증 대상이 아닌 장비라도 기상청이 직접 써보고 비교해보면서 이 장비는 우리가 확인했다, 믿고 써도 된다는 기상청 자체의 기준을 만드셔야죠. 인증기관이 없어서 못 쓴다가 아니라 기상청이 확인했으니 쓸 수 있다라고 바뀌어야 합니다. 청장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성능이 입증된 장비는 정부와 지자체부터 구매해서 사용해야죠. 그래야지 우리 기술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현장에서도 국산 장비를 믿고 쓸 수 있고 또 수출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상 장비는 연구소 안이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예, 바꿔야 되겠죠? 네, 네. 청장께서는 국산 장비가 실제로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직접 조달해서 쓰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더 상세히 파악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구 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 그리고 국민이 믿고 쓸 수 있는 장비 품질 관리 계획을 마련하셔서 종감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행정은 형식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상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연구가 논문으로 끝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기술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기술이 반드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고 기상청의 역할입니다. 청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보시죠.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관측 장비와 관련해서는 국가 안전의 기본적인 인프라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충실히 반영해서 국감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계획 단계부터 실증, 그다음에 사업화 단계까지 이루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저희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형식 승인 이전에 개발된 장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상청에서도 성능 검증을 하고 연구 보고서 등으로도 지원하는 체계들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홍배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시간을 딱 지켜서 질의해 주셨네요. 네, 다음 조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북 경산의 조지현입니다. 우리 기상청장님 오시기 전부터 뒤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후속 조치가 많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 대표 발의하고 난 다음에 한노위 문턱은 넘었습니다만 아직 본회의 통과를 아직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올해 말까지 영양정보 11종 추가해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17페이지에 그 연장선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폭염 한파 정보 제공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농촌 지역의 농업인들 중에 폭염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이런 뉴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정보 제공 그리고 문자 서비스의 강화 방안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렇게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단에 보니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협력으로 야외 근로자, 현장 관리자 대상 중대재해 사이렌 그리고 근무관리 앱을 등을 통한 맞춤형 폭염 정보 제공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그 기상예보관을 확충해서 지자체에 파견하고 관계기관 기상재해 자료 요청 등의 필요성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기상법이 대표 발의되고 난 다음에 본회의 통과하고 법 시행 이후에 노력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행안부로부터 지방청 예보 인력 12명을 받아서 배치를 하긴 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개의 지방기상청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데가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에서 외부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난 국감에서 지금 다뤘던 걸 지금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기상청이 항공기 이착륙 또는 운항이 필요한 약 20가지의 특별 기상 정보를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항공사에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은 항공사가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국민 혈세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감 이후에 기상청에서 27.5% 정도로 상향 조치는 했습니다만 유럽 평균 96.1%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국민 혈세에 이걸 전가할 것이 아니라 빨리 원가 해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에 따라 3년마다 이거를 타당성을 검토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2년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과 아울러서 이 징수를 상향 조치를 더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원가 해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저희 의원실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상기상정보 관측 지원 선박 확보하는 문제도 제가 지난 국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감 이후에 11척을 추가해서 총 59대 운영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수동 관측 선박은 38척에서
47척, 그리고 자동 관측 선박이 10척에서 12척으로 이렇게 증척해서 계획을 잡았던데, 자동 관측 선박 2척은 그러면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예결위에서 잘 챙기겠지만 2029년까지 매년 2대씩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고, 왜냐하면 이 수동 관측 선박은 사실 이게 오차가 오차가 많고 해서 사실 그런 재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 관측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고에 기상 예보관 합충이라든지 기상 정보 사용료 원가 예수율 높은 거, 관측 지역 선박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뭐 발언할 거 없습니까? 기상청장님 답변하실까? 네, 네. 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상황 지도의 여러 분야에 이제 것들을 개발을 해서 활용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항공료 관련해서는 인상률이 사실은 18년, 19년 이후에 대폭적으로 사실 19%에서 27%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로 기준보다는 저희는 이제 에이펙 이제 평균 기준으로 원가 해수율을 5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해수율을 50% 정도 잡고 있는데 항공업계랑 이제 작년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항공업계도 여러 가지가 어렵다 이런 이제 것들을 좀 받아서 점진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인상을 하기로 작년에 이제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제 3년마다 이제 인상을 해서 앞으로 향후 9년, 10년까지 50%를 목표로 단계로 이제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규정이 2년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인천 서구울 이용원입니다. 기상관측 표준화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올해 7월에 극심한 무더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7월 8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었다는 기상청 발표가 있었는데요. 화면 보시면 40도가 넘었다는 파주 광탄에 자동 기상 관측 장비 AWS의 설치 사진을 보시는데 주변에 에어컨 실외기가 보입니다. 또 광명시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AWS 사진을 보시면은 복사열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조잔디라도 좀 깔아놨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과 주변 인근 지역에 이렇게 계측 그 온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광탄은 40도가 넘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인근은 38도 정도 수준이고요. 광명도 이런 주변 인근과 좀 계측 값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관측 값을 좀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로는 저 지점 모두가 저희 등급 기준에 의하면 이제 기온과 습도가 모두 이제 5등급 판정을 받은 이제 예, 환경 기준이 그래서 합헌됩니다. 이렇게 지자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기상 관측 표준화법을 개정하고 기상산업기술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관측시설 구축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혹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산업기술원에다가 몇 건의 사업이 위탁됐는지 알고 계세요? 현재로는 한 건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단 한 건이고요. 자, 그 사업 모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지자체는 기상 관측 시설, 즉 AWS와 강우리 한계뿐만이 아니고 대기질 측정 시설, 표지판 운영, 기상청 전송 시스템까지 일괄 인간업체에 위탁합니다. 그런데 기술원에게는 위탁하려면 AWS와 강우리 한계만 떼서 계약을 구성하고 위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번거롭게 위탁하고 위탁비의 3.6%를 또 기술원에게 수수료로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법 개정 취지가 몰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자체의 기상 관측 장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보좌진들이 좀 고생을 했는데요. 지자체 담당자 105명의 응답을 한번 좀 청취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29.5% 31명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답니다.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자체 기상관측 담당자로서 기상산업기술원에게 위탁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응답 이외에도 위탁 수수료 부담이라든지 또 기상산업기술원이 신속 친절하게 대응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업무 수탁 능력이 있을지 의심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해소를 좀 시켜주시거나 또 조치를 하시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지자체 담당자들이 기상청이 아예 이관받아서 직접 관리해달라, 뭐 국비 지원해달라, 담당자 교육이 필요하다, 지자체 시설을 관리하는 유지보수 체계를 권역별로 구축해달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견도 있고 좀 수긍하기 어려운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들을 좀 청취해본 그런 과정들은 좀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지방청별로 또 본청의 또 표준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교육 표준화 그 네. 교육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어서 지자체 담당자들과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상관측 표준화법의 개정 취지가 사실상 뭐 달성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반드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검토한 내용을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가뭄 재난 사태에 관련된 돌발 가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후 위기성 가뭄으로서 강수량이 부족하지 않지만 오히려 증발량이 많아서 발생하는 특이한 돌발 가뭄인데요. 폭염 예보를 기상청이 올해 강하게 했습니다. 폭염이 돌발 가뭄과 연관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강릉의 돌발 가뭄 3회 발생 사실을 행안부에 알린 사실이 있죠. 행안부에는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아예 저희가 알리지도 않았습니까? 네, 저희 내부 시범 운영 중이어서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해외에 비해서 비교적 돌발 가뭄 연구에 빨리 착수를 했는데 2026년에서야 돌발 가뭄 감시 정보 시범 운영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맞죠? 네. 가뭄 피해에 비해 가뭄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그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난 정부에서 R&D 삭감하면서 가뭄 연구 예산도 절반 이하로 삭감되었습니다. 맞죠? 네. 이번 강릉 가뭄 재난 사태를 비롯해서 가뭄에 대한 기상청의 역할이 기상가뭄 참고자료 제공 여기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가뭄 대응에 기상청의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돌발 가뭄 서비스를 빠르게 했다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돌발 가뭄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와 강화해서 재난관리에 적극 이용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의견 합니다. 네, 가뭄 대응과 관련해서 이제 올해 가뭄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상청에서 조금 이제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가뭄은 사실 정부 가뭄 대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고, 그다음 농공생공, 그다음에 농업 가뭄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발 가뭄과 관련된 것은 이제 가뭄의 성인 중에 어떤 원인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제공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돌발 가뭄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러니까 내년에 좀 시범 운영을 공식적으로 좀 하고, 또한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50% 퍼센타일이라든가 7일 이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을 좀 성능 비교를 해서 그런 기준들도 좀 국가적으로 실효성 있게 좀 개선을 하려는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 자료를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서 요즘은 기후 재난이라고 이야기하고 기후 대응은 실제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요. 얼마 전에 초대형 산불과 역대급 폭우를 한꺼번에 겪은 산청 아시지요? 네. 예, 이런 곳이 곳곳에 이제 나타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중요한데 그것이 올바른 예측 이런 걸로 기상청의 그런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녹색 전환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기상청이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곳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은 기상청에서 일사량이나 풍속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태양광이 발전될 수 있도록 예측하는 것이 기상청에서 실제로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로는.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기상청이 그 준비가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천리안 EA 위성이 운영된 지 7년 차인데도 아직도 일사량 예측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무료로 그것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한전이 이 기상청 정보를 그 해외에서 정보를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 보고받았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금 보면은 해외에서 지금 총 4년간에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서 구매를 했고 이 계약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약금만 1억 원 정도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금의 낭비이고 예산이 이제 사실 우리 세금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가정을 봤을 때 이 천리안 EA 위성을 운영하는 데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자량 예측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기상청이 기후 대응 위기에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팩트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짧게 끝나고 끝나고 얘기하실래요? 할까요? 네. 그럼 끝나고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예산을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지금 예산을 2억 원 정도를 편성하고 올해도 보니까 2억 편성을 했고 27년까지 6억 정도를 편성을 했더라고요. 6억이면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해외로 우리 이제 세금이 지금 계속 이제 유출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사실은 이제 기상청이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게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사실 기상청에서 이 관련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정확하게 이제 시스템 마련하는 거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걸 우리 의원실에다가 다시 보고도 지금 어떻게 할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청 총장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대응이 기상청에서 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해가지고 될 네, 건 공감을 아니지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가장 먼저 예, 나서서 하셔야 됩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사량 관련된 감시 자료는 이제 외부에 이제 한전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나가고 있고요. 예측 자료는 사실은 모델에서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일사량과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해서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고도에 대한 것들도 좀 여러 뭐 이제 고도를 다 마련을 해서 좀 서비스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전부터 저희가 재생에너지 실증단지 구축부터 해서 플랫폼 마련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출발은 좀 늦었다라는 것에는 좀 공감을 재생에너지가 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네. 빠르게 좀 도와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 군포 교원 이하경입니다. 기상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천리안 위성 5 사업 지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지궤도 위성 1기를 사용 중이죠. 그런데 천리안 위성 2호기는 29년 7월 운영 종료 예정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서 활용할 천리안 위성 5호기 발사를 위한 사업을 준비 중이고 기상청과 우주항공청, 민간사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예비 탈락으로 이미 지연이 확실시 되고 있죠. 한 2년 정도 지금 네, 예타 기간이 있어서 하여튼 추가적인 문제가 없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이 사업 추진 당시에 제 본의원이 경험 없는 민간업체에서 진행되는 만큼 기술 이전, 또 협력 체계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대로 기상탑재체 주관 연구개발 기관 선정에서 이미 또 6개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성 EA를 더 오래 운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위성을 통한 기상 관측은 수치 예보 모델 연구, 신재생 에너지 생산 지원, 대형 산불 탐지 지원, 가뭄 감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그 탑재체 관련된 부분이 이제 해외의 그 제작 비용 상승으로 조금 이제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가기부랑 이제 특정 평가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저희가 이제 계약 절차를 어느 정도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 이제 관리라든가 사업 관리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절차들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서 더 늦어지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